남편을 떠나보낸 지 석 달, 아직도 남편이 없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사업 실패로 친정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인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모시겠다고 하네요. 어머, 이런 게 있었나. 어느 날 며느리 방 청소를 돕다가 발견한 작은 금고. 그 옆에 놓인 충격적인 서류들. 나 윤석만은 전 재산을 며느리 김정희에게 남긴다. 남편이 정말 이런 유언장을 남겼을까요? 남편의 성격상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에게 한마디도 없이 결정할 리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집과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최순애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죠. 남편 윤석만을 떠나보낸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넓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만큼은 남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 한쪽에 모셔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고 올게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아침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이별이라 남편이 없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줄 알고 기다리기도 하고 저녁 준비를 하다가 혼자라는 걸 깨달으며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3개월 넘게 이어졌죠. 전직 교사였던 순애에게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책과 라디오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오전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간단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어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던 이덕수 노래가 나왔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순애는 남편이 즐겨 듣던 노래가 나올 때마다 빈 소파를 바라보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남편의 입원복이 아직 서랍에 그대로 있고 남편이 쓰던 독서용 안경도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차마 손이 가지 않았어요. 가끔 옛 제자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그 목소리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위로 전화를 하는 제자들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들도 모두 놀랐어요.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고마워라. 너희들이 걱정해 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우리 영감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순애는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 중년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여전히 선생님 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교사로서의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큰 욕심은 없지. 그냥 평안하면 그뿐이야. 순애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저녁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를 혼잣말로 채우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던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까지도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런 그리움과 적적함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김정희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후부터는 정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정희는 순애의 외아들 성우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명절마다 시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아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아버지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엄격한 성격이어서 며느리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애는 정희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 성만이 세상을 떠난 후 지난 3개월 동안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처음에는 상을 당한 시어머니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찾아왔는데 점점 그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순애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돌려서 꺼내는 것이었죠. 남편이 교직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제법 괜찮은 연금도 나오고 이 아파트도 있고 적지 않은 예금도 있었거든요. 아들 성호는 몇 년 전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다가 부도가 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아내와 함께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원래 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중에 사업 욕심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경험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감을 잃고 아내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성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새로운 일자리 찾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호의 대답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들의 눈에서 희망보다는 체념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사업 실패의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예전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섣불리 간섭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어요. 정희는 일주일에 2~3번은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부를 묻고 살림을 도우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애는 정희의 시선이 늘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거실장에 진열된 도자기나 서예 작품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장롱과 서랍장 같은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 정말 좋네요. 옛날 것들은 요즘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동품 가게에서 이런 걸 보니까 엄청 비싸던데요. 어머니가 모으신 도자기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건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거 아니에요?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희의 이런 말들이 순애에게는 몹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재산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따지기에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괜히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순애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도 제법 운치가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산책 나온 사람들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래도 우리 성호가 있으니까 완전히 외롭지는 않네요. 다만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신경이 쓰여요.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하루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항상 순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분하게 들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죠. 지금도 사진 속에 그 따뜻한 미소만 봐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비록 석 달밖에 안 됐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성호와 정희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예린이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순애는 손녀를 돌보는 일이 반가웠지만 정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 가셔서 안 계시고 성호 씨도 지방에 내려가서 부탁할 곳이 없어서요. 집에 오셔서 예린이만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우리 예린이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와라. 순애는 정희의 친정집으로 가서 손녀를 만났습니다. 예린이는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지만 엄마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른들의 눈치를 잘 보는 편이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예린이의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린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순애는 정희의 방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바쁘게 지내니까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정희의 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정희가 정말 급하게 나갔나 보구나. 순애는 흩어진 옷들을 정리하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개어서 넣으려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어요.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니 작고 검은색인 금고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전자식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어머, 이런 게 있었나?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가 금고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왜 이렇게 깊숙이 숨겨두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았지만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고 옆에 놓여있던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펼쳐보니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성만의 이름으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어요. 순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장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 김정희에게 남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었고 서명까지 되어 있었어요. 순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까지도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한마디도 없이 결정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좀 더 각이 져 있고 힘이 있었는데 이 유언장의 글씨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순애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평소에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던 것,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던 것,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종이 뭉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서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예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어른 문제를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아, 할머니가 엄마 옷 정리해주고 있었어. 숙제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얼굴이 이상해요? 어디 아프세요? 예린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순애의 표정 변화를 금세 눈치챘어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우리 예린이가 걱정해주니까 고맙구나. 그 후로 순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이 진짜라면 자신과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가짜라면 정희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새벽까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소파에서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부탁드렸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죠? 괜찮다. 우리 예린이랑 시간 보내는 건 할머니가 더 좋아하는 걸. 순애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방에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자신이 유언장을 본 것을 눈치챘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옷들이 좀 어수선해서 정리만 해뒀어. 정희는 잠깐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상시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집에 돌아와 계속해서 어제 본 유언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유언장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정희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 소리에 맞춰 편안하게 잠들었을 텐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유언장에 적힌 글씨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남편 성만의 글씨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걸까요? 여보, 당신이 정말 그런 유언장을 쓰셨나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요? 순애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살아생전 남편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책 한 권 사는 것도 순애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는 정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금 욕심 많은 며느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정희가 집에 올 때마다 순애는 긴장했고, 정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정희는 여전히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순애에게는 그 친절마저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정희가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집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순애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만약 그 유언장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일주일 후 순애의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출장을 간 사이에 정희가 찾아와서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으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평소 볼 수 없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정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지만 자신이 유언장을 봤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유언장?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머니,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긴다고요. 어머니와 성우 오빠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에게 재산을 관리해서 가족 모두를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정희의 말은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순애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평소에 보여줬던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남편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성우 오빠는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지고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 집과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정희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애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정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정희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야. 남편과 내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이라고. 어머니,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언장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우기셔도 소용없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이런 며느리의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정희의 이런 면을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은 곧 매물로 내놓을 거니까 혼자 사실 만한 작은 아파트 좀 알아보세요. 물론 급하게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사하세요. 뭐라고?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야?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성우 오빠는 아무 힘도 없고요. 어차피 오빠도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빚 때문에 목이 조여와 있으니까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성우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정희가 돌아간 후 순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마저도 아내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해요. 정말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나요? 아니면 정희가 무슨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아들마저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남편의 성격상 그런 유언장을 남길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가 보여준 오만한 태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면 굳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최순애는 아니야. 순애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40년 동안 교직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단련된 정신력이 있었어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오래된 수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40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찾고 있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영이었어요. 순애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가장 똑똑했던 아이 중 하나였고, 나중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진영이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순애는 수첩을 한 장씩 넘겨가며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스승의 날에 안부 전화를 받았을 때 새로 바뀐 번호를 적어둔 기억이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영아, 나 최순애 선생이야. 기억하니? 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 주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박진영은 지금 50대 중반의 나이로 작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애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제자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성격이었거든요. 진영아, 선생님한테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겠니?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진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일이라도?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시간 괜찮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선생님 일이면 언제든지 시간 낼게요. 내일 오후에 뵐까요? 제가 선생님 집 근처까지 갈게요. 순애는 진영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 진영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도 학생 시절의 반듯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순애는 진영에게 차를 대접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숨겨둔 금고에서 발견한 유언장 이야기, 정의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진영은 순애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순애가 이야기를 마치자 진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유언장은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여요. 정말? 어떤 점들이 이상하다는 거니? 진영은 노트를 꺼내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언장에 공증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공증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둘째, 날짜가 이상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라면 이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순애는 진영의 설명을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였어요. 그럼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뜻인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 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진영의 말에 순애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은 워낙 신중한 사람이었거든. 진짜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 혹시 은행 대여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신 적은 없으세요?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애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것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은행에 대여 금고를 빌려두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남편이 시중은행에 대여 금고를 하나 빌려놨어.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진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은행에 가보세요. 대여금고 열쇠나 비밀번호 같은 걸 남겨두신 게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 대여금고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뭔가 준비해 두신 게 있는 거네요. 순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은행 금고에 진짜 유언장이 있다면 정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순애는 진영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신분증과 열쇠를 제시하자 직원이 대여 금고가 있는 지하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금고를 열었을 때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진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한 것은 남편이 직접 쓴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날짜는 정희가 가진 가짜 유언장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고, 내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 최순애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 아들 성호는 아직 젊으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아내가 연금과 함께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순애는 남편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남편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선생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진 유언장은 위조품이에요. 이 진짜 유언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영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치밀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정희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남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후 순애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영의 조언대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거든요. 정희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매일 정희의 얼굴을 보면서 모른 척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곧 자신의 것이 될 재산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 찬장은 언제 사신 거예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골동품 같아요. 이 그림들도 참 좋네요. 요즘 이런 작품들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정희의 이런 말들이 이제는 순애에게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재산을 평가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순애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호가 며칠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정희 혼자 집에 오게 되었어요. 정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앉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어요. 진짜 유언장을 찾았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니? 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의 유언장 말이에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지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유언장을 보셨잖아요.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제 것이에요. 정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자기 집에 와서 손녀를 봐달라고 한 것은 그 유언장을 순애가 보도록 일부러 부른 것 같았어요. 순애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정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그런 유언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 유언장은 법정에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우기셔도 소용없다고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서 순애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유언장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모두 남편의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정희의 친정에서 본 바로 그 서류들이었죠. 이건 다 어디서 구한 거야? 어머니, 세상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같은 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희의 말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이런 며느리와 15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성우 오빠한테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어머니보다 제 편을 들더라고요. 순애는 이 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건가요? 성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당연하죠. 오빠도 현실을 아니까요. 지금 빚에 허덕이는 처지에서 저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고 있어요. 어머니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정희는 시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야. 평생 내 남편과 함께 일궈온 집이라고. 어머니, 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유언장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나와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소파도 바꿔야겠고, 저 장식장도 너무 촌스러워요. 다 새로 해야겠어요. 정희는 마치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와 살려고요. 어차피 곧 제 집이 될 텐데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너무 오래 계시면 저도 곤란해요. 순애는 정희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순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꾸민 짓이지.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잖아.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추측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거, 물론 있어.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가 숨겨둔 금고도 봤고 가짜 유언장도 봤어.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찾아냈다. 정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뭘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은행에 따로 보관해둔 진짜 유언장 말이야. 거기에는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어. 순애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어요. 어머니, 그럼 어쩔 건데요?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순애를 향해 다가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뒤로 물러섰지만 정희는 계속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뭘 찾았든 상관없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그 순간 정희가 순애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애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거실 탁자에 부딪혔어요. 탁자 위에 있던 남편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순애는 깨진 액자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정희가 돌아간 후 순애는 바닥에 흩어진 남편 사진의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무릎도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이럴 때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 유언장을 남기신 게 아니죠? 분명히 뭔가 다른 진실이 있을 거예요. 순애는 깨진 액자에서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다행히 사진은 상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진영아, 어제 정희와 큰일이 있었어. 시간 있을 때 좀 만날 수 있겠니? 진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진영이 순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애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무릎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치신 건 아니죠? 순애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희와의 격렬한 대화, 정희가 보인 오만한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린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진영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니? 우선 며느리의 과거 전과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위조 유언장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혼자서는 이런 일을 계획하기 어려우니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진영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정이 혼자서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영아,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지?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설 탐정이긴 하지만 이런 일에는 전문가거든요. 며느리의 과거 경력이나 인맥관계 같은 걸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영은 즉시 전화를 걸어서 사설 탐정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애와 함께 필적 감정도 의뢰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위조 유언장의 글씨는 남편 성만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누군가 정교하게 흉내를 냈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유언장은 완전한 위조품입니다. 진영은 감정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압력의 색이, 글자의 기울기, 획순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예요. 순애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였어요. 며칠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영과 함께 탐정 사무소를 찾은 순애는 정희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김정희 씨는 과거에 사기와 횡령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후반의 보험 사기였고, 두 번째는 30대 초반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었어요. 탐정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희 씨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가짜 서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문서 위조 전문가라는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 남자 이름은 강민수라고 하고 과거에 공문서 위조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정희 씨와는 반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탐정은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정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장 찍혀 있었어요.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강민수라는 사람이 가짜 유언장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희 씨 혼자서는 이렇게 정교한 위조품을 만들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군요. 김정희 씨는 시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순애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희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호는 정말로 정희 편을 들고 있는 걸까? 순애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성호 씨와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정희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진영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용기를 내서 아들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성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정희의 과거, 가짜 유언장, 그리고 강민수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성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가 정희 편을 든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거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버지 유언장 이야기도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 집을 빼앗겠다니 말도 안 되죠. 그 문제로 정희가 어머니를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역시 정희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성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성호와의 대화를 마친 후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희와의 마지막 승부만 남았어요. 진영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으니 정희를 정면으로 상대할 때가 온 거였죠. 선생님, 이제 김정희 씨를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폭로해야 해요. 하지만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진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희가 이미 순애를 밀쳐서 다치게 한 전력이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고마워, 진영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순애는 진영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날 오후 순애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번에 말씀드린 일 때문인가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드디어 항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응, 그 얘기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정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매우 밝았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역시 어머니는 똑똑하세요. 정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차를 대접하며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정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언장 말인데. 아, 그거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순애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정말 그 유언장이 진짜야? 당연하죠. 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의심하신다면 언제든지 법정에 가져가도 돼요. 정희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였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서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필적 감정서, 정희의 전과 기록, 그리고 강민수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네가 만든 가짜 유언장의 필적 감정 결과야. 우리 남편 글씨가 아니라고 나왔어. 순애는 감정서를 정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건 네 과거 전과 기록이야.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더구나. 정희는 이제 더 이상 태어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이건.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뭐니? 강민수라는 사람과 만나는 모습들 말이야. 그 사람이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준 거지. 순애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걸? 네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 알겠어. 15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구나. 정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평소의 교활한 모습도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네가 강민수와 바람 피우면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가짜 유언장까지 만든 게 오해라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희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가 도착한 거였어요. 순애는 미리 아들에게 연락해서 이 시간에 오도록 했거든요. 정희야. 성호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등장에 더욱 당황했어요. 여보,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 말을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오해? 가짜 유언장 만든 것도 오해고 다른 남자와 바람핀 것도 오해야? 성호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성호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1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엄마를 괴롭힌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성호는 아내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성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성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부축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해줘.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이미 늦었어. 네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진영이 경찰과 함께 온 거였어요. 순애가 미리 연락해둔 대로였습니다. 김정희 씨, 공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정희야,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성호도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책임져. 정희는 남편마저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정희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순간부터 말이야. 성호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정희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이 집은 원래 내 거였다고. 내가 받아야 할 게 맞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성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순애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정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성호야,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네가 있어서 힘이 났어. 순애와 성호는 서로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도 함께 들어와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김정희 씨는 상당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강민수도 함께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순애는 진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영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정의가 승리했어요. 당신도 안심하실 수 있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희가 경찰에 끌려간 후 집안은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긴장과 불안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성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성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정희가 워낙 교활하게 숨겨왔으니까 몰랐던 게 당연해. 엄마도 15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니. 하지만 엄마를 이런 고생시킨 건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계속 자책해왔던 마음이 이번 일로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호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다만 사업 감각이 부족했을 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성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엄마. 성호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살았는데 오랜만에 어머니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주일 후 진영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희와 강민수 모두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다행히 모든 증거가 확실해서 법정에서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정희 씨는 공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로 상당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영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고마워, 진영아.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몰라. 선생님,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영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순애는 이 모든 일이 진영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순애의 일상은 점점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 맞춘 액자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집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정의가 없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당신도 그곳에서 안심하실 수 있겠죠?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진짜 유언장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고 한 것도, 정의의 음모가 밝혀진 것도 모두 남편의 보살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도 정의가 떠난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딸 예린이와 순애의 아파트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드실까요? 오늘 마트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오랜만에 우리 예린이랑 셋이서 천천히 저녁 먹자. 성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의가 있을 때는 눈치 때문에 어머니와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어머니 앞에 앉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시게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야.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효도를 하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진실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성호야,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봄이 되자 순애는 베란다에서 꽃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였어요.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보, 봄이 오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이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나니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마침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는 날, 성호는 어머니께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난 몇 달의 시련이 있었기에 이런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성호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순애는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오랜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